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최근에 이 IT와 의료 또는 이 건강관리가 결합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인공지능이 암 진단을 좀 해준다거나요, 아니면 뭐 스마트 워치로 어떤 건강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명확하게는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IT 네.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단어 자체가 좀 과도기적인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산업에 생겨나는 좀 새로운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네. 이 중에 좋다고 인정받은 것들은 나중에 그냥 이 디지털 떼고 보건의료 기술이다라고 불리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기술 중심으로 보자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과 네. 결합한 보건 의료 거기에 서비스가 플러스. 네.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서비스 중심으로 나누게 되면은 의료랑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간호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범위가 정말 넓네요. 네. 근데 아까 앞서서 이제 오늘은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예.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를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분야가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피트니스 모니터링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 만보계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걸음수나 심박수 등을 측정해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거의 모든 스마트워치랑 스마트밴드에서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스마트폰에도 대부분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이런 기능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쓰시죠. 그리고 작년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약 3,270만 대 정도 오.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이 이미 쓰고 계시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시는 분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앱 같은 것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되는 건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 의료의 개념이 예전에는 약간 질병 치료 이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예방이요. 점점 넓어지고 네. 있거든요. 사실 이 저희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질병 치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네. 네.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사는 것, 장수만세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였다면 요즘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이렇게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이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이 작은 질병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병을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은 이 관리가 참 핵심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기 이런 게 어디 없을까요? 이게 딱 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어울리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이 당뇨나 고혈압은 여기 있는 저희들도 다 걸릴지 모를 그런 병인데요. 네. 이런 것에 준비하고 있는 기기들이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소아당뇨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직구했다가 이 검찰 고발될 뻔한 네. 어머니 얘기 들으셨죠? 네, 맞아요. 네. 이 어머니 덕분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국내 정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보험 급여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걸 좀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생겼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이 기획값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하고요. 1년 유지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혈당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욱 쉽게 연속 혈당을 측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한 85% 확률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스마트워치만으로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는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말 얘기고요. 근데 네. 이에 관한 연구는 한 10몇 년 전서부터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이제야 어떤 시제품들이 조금씩 선보이기는 그런 단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네.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 미세 바늘로 여기 피부 위를 살짝 찍어가지고요. 네. 땀이나 그다음에 세포 사이의 조직액, 간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빛을 쏴가지고 어떤 혈액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체에 바늘이 있어서 찌르는 거 말씀하신 거고요. 예.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기만 한다면 대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뇨에 관한 기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에 관해서도 이렇게 항상 수치를 좀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은 없을까요? 솔직히 그냥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는 이미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휴대용 혈압계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스마트워치처럼 좀 편하게 차고 다니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그동안 네.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어. 틀린 말이 아닌데요. 네. 이 고혈압 환자분들에겐 이런 주기적인 혈압 측정이 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올해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옴론에서 지난 CES 2018에 스마트워치형 혈압계를 처음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안에 FDA 인가를 획득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요 손목시계 밴드를 어떤 혈압 측정기 커프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아. 아무 때나 이제 시계를 딱 누르면은 혈압을 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오. 이 시계의 또 다른 장점은 타이머 기능인데요. 한 몇 시간 이렇게 미리 시각을 설정하면 자는 중에도 자기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네. 뭐 혈당이나 혈압과 같은 것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잘 자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저도 이제 수면을 하면서 좀 코를 골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럴 때가 네.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하는 기계도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예, 이제 측정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차피 코골이 자체는 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금 겪고 있는 네. 그런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이 수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수면 무호흡증을 좀 진단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조사한 이런 그 심박수를 이용하고 요거를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수면 무호흡이랑 고혈압을 좀 쉽게 감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네. 애플워치나 핏빗, 가민, 안드로이드 스마트웨어 이렇게 스마트워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 심박수만 잴 수 있다라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네. 수면 무호흡은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좀 더 그 강력해진 그 스마트워치 최근 나왔습니다. 핏빗 아이오닉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수면 무호흡 등을 추적하는 산소 포화도 센서라고 있어요. 이것이 추가로 좀 장착된 모델이어가지고 네. 보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 의료기기는 아니니까요.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질환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네요, 역시. 근데 앞으로도 정말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는 어떤 일상적인 활동량을 주로 이제 추적을 해왔다면 이제는 네. 우리 몸의 여러 신호를 계속 그 측정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혈당을 조회하면 이런 연속 측정 방법이 확실하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안정적인 측정 방법이 등장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려지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 그리고 이상적인 분야가 의료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그 걸어다니는 똑똑한 작은 의사가 발전의 속도를 내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